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역시 청약 관련해서 의견들이 아주 뜨겁게 올라오네요. 크로드 518님, 우리 가족이시죠? 전동장은 자녀 상속이나 해야겠어요. 집게뽕입니다. 빙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 이리 어려운지 해주셨는데 청약이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신혼 특공 노려보시는 거랑 다자녀 그 특별공급 이런 것들 노려보시는 건 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는 오늘 어떤 거 따져볼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원래 저 주식은 한 주에 그 의결권이 한 표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한 주에 10표짜리 이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벤처기업에 도입하겠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관심과 논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제도인데 네네. 차등 의결권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세웠다. 한 주만 가지고 있지만 이 주식의 효력을 10주, 100주 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해 말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복수 의결권 제도로 도입하는 그런 법안을 올렸었는데 이게 여러 이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거를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그 비상장 그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을 네. 그 도입하는 법안을 그 국회에 협조하여서 그 조속히 그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뭐 필요성은 이제 뭐 벤처기업이나 그 스타트업 같은 그런 작은 기업에서 이 창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면 자기 이제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이 이제 위태로워진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 의결권 제도로 도입하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복수 의결권 제도 자체가 일주 일표라고 하는 이 주주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벤처기업에 일단 도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기업 이제 대주주나 그 경영진들의 이 기업 지배력이 이제 커지고 그 사익 추구라든가 경영권 세습에도 이게 악용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표가 사실상 사표화된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회사 내 뭐 도덕적 문제,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해서 네. 외국에서 보면 포이즌 필이라든지 아니면 네. 황금 낙하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기술이나 서비스가 괜찮은 스타트업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확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방어막인데 네.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사례 자체가 뭐 지금까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들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사례가 이제 단 한 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자인 그 김범수 의장이 그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가 됐어요. 이재용 그 삼성 그러게요. 부회장을 제치고. 되게 탄탄하네요. 그럴 정도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인수합병을 하면 했지 창업자가 모르게 이 그 투자를 받으면서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사례도 없고. 그건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다. 그다음에 경영권 유지 때문에 뭐 받아야 될 투자를 못 받은 이제 그런 사례도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제도 안에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도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환 그 전환 그 우선주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걸 약속해주고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라고
저 사채니까 이제 빚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걸 이제 약속하면서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이제 지분율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금이 지분율을 이제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 이제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이 지분율을 그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분율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일단 입금하고 나중에 회사의 사세를 봐서 우리가 정합시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과정들은 좀 다소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복수 이결권 제도가 있으면은 좀 단순해지고 명쾌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뭐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벤처 기업의 복수 이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창업자들이 스톡 옵션을 더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오히려 희석될 그럴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해외에서는 그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한 나라들이 많은데 네. 그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같은 데는 이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벤처 기업에만 이 복수 의결권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기업에게 먼저 이걸 도입하게 되면 외국의 이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벤처 기업만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 거꾸로 그 일반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정경련 같은 데서는 수년 전부터 이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재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재계에서 어찌됐든 뭐 SK, 삼성, 현대 이런 곳들이 해외 헤지펀드가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을 요구한다 해서 네. 우리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가끔 하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